자, 데일리 테스트 피드백을 좀 하겠습니다. 한 번부터. 그러면 이걸 지우자. 자,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던지 간에 지금 이제 문제가 여러 개 엮여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글의 내용을 파악하고 가는 게 당연히 우선이겠죠. 3번. 자, 3번의 이제 전반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이거를 좀 먼저 봐야겠네요. 자, 이 글의 전반적인 내용 혹시 기억납니까? 자, 기억이 좀 안 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상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상기를요. 지난번에 잠깐만 아예 그 자료를 보여줄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좀 이제 난이도가 높았었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주제문만 읽어볼게요. 주제문만. 자, 여기가 주제였어요. 요거 기억납니까? 뭡니까? 기억나요? 이게 지금 요 내용이야. 다시 한번.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 최초의 신장이식이라는 거를 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사망했지만 어쨌든간 이제 그 의학의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그게 뭐 인공호흡기의 개발 뭐 이런 걸로 연결됐지만, 근데 이제 다른 어떤 주요 기능들, 인공호흡기로 인해서 다른 이제 주요 기능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뇌가 멈춘다거나 뭐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임상 실험 같은 것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를 이제 거쳐서 그래서 거의 모든 곳에서 이제 그 이제 인공호흡기가 사용하는 게 이제 받아들여졌다. 뭐 이 정도.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자, 다음 보기에 제시된 단어와 형태를 모두 활용해서 빈칸에 들어갈 문장을 완성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선생님이 한 가지 좀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 자, 내신 팁이야. 내신 팁. 잘 봐봐. 니네가 그 저기 시험 볼 때 서술형 보면은 이런 조건이 꼭 달려 있잖아. 근데 조건을 볼 때 필요시 어형 변화 가능이란 멘트 있지. 요거에 대한 걸 좀 설명해 줄게. 일단 요 멘트가 써 있는 거는요 무조건 변형하라는 소리야. 알겠지? 변형이 없으면요 어형 변화 없음이라고 쓰겠지. 근데 이 필요하면 어형 변화해라는 말 자체가 왜 있겠어? 변화를 해야 되니까 있는 거야. 알겠지? 일단 이걸 알고 있어. 이 멘트는 뭐라고? 무조건 변형시키라고. 근데 이 변형을 뭘 시켜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알려줄게. 크게 두 가지야. 두 가지. 첫 번째는 동사고 두 번째는 형용사야. 알겠냐?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볼게. 동사를 변형하는 거랑 형용사를 변형하는 건 좀 달라. 그러니까 형용사를 변형할 때는요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알겠지? 이거 외에는 없어. 동사를 갖고 보통 변형하는 게 시험 많이 나오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변형해야 되는 버전이 두 가지거든.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동사의 이제 형태에 관련된 거예요. 동사의 형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동사에다가 s 붙일래, 아니면 동사에 ing 붙일래, 아니면 투동사 원형을 쓸래 등등 이런 거. 즉 동사를 쓸래, 준동사를 쓸래. 요거에 대한 거. 됐어? 이게 이제 일반적인 변형이야. 가장 일반적인 변형.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파생어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 파생어. 즉 다른 품사로 쓰는 거야. 다른 품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런 힌트 단어를 봤는데 만약에 지금 여기 나왔네. 예를 들어서 introduce라고 나와 있어. introduce 동사잖아, 그렇지? 그럼 이거를 어떻게 변형하는 경우도 있냐면요. introduction 이렇게 변형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됐어? 얘는 동사인데 얘는 명사로 바뀌었죠. 됐어? 이게 파생어 변형이야. 파생어 변형. 됐냐? 그러면 두 가지 중에 뭐가 시험에 나오냐면 둘 다 나와요. 둘 다 나와. 둘 다. 근데 보통 어휘를 조금 더 중요시 여기는 학교들이 이거를 좀 선호해요. 파생어 변형을요. 주로 이제 저동고, 중상고, 주역고 이런 학교들이 좀 어휘를 중요시하는 학교들이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이 좀 파생어 변형을 좀 좋아하는 편이야. 나머지 학교들은 보통은 가장 일반적인 이 형태 변화 있죠? 이걸로 가장 시험을 많이 낸다. 그래서 일반적인 걸로 따지면은 얘랑 얘 이게 제일 많이 나와. 알겠니? 이게 가장 일반적인 거. 그렇다고 해서 파생어가 이제 니네 해당 학교에 없다고 해서 안 나오냐? 당연히 그건 아니겠죠. 언제든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됐죠? 그러면은 이 필요시 어형 변화 가능이라는 멘트를 봤을 때 여러분은 힌트 단어에서 뭐부터 봐야 돼? 동사랑 형용사부터 봐야 돼. 알겠지? 야, 막 이런 걸 변형하겠냐? 설마? 이런 걸 변형하겠어요? 안 해, 이런 거는. 그럼 지금 여기 주어진 단어에서 변형할 거는 얘밖에 없는 거야. introduce밖에. 됐어? 그래서 실제 정답을 보면 어때요? introduce, PP형으로 나와 있잖아.
됐냐?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아 우리가 변형해야 되는 게 이런 놈이구나 정도를 알고 갈 수 있는 거지. 알겠니? 자 그리고 이제 또 조건을 보면 수동태랑 관계대명사를 활용해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제 빈칸이 빵 하고 뚫려 있고요. 정답 부분을 보면은 보기 좀 지울게. 정답 부분을 보면 which had been targeted to hospitals in the 1950년대 이렇게 나와 있네. 자 여기를 봤을 때 the ability to perform transplant 심장 이식을 수행할 줄 아는 그 능력이 뭐랑 연관성이 있냐면요 호흡기의 발달과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빈칸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 문맥에 맞게끔 써라. 근데 그게 병원에 1950년대에 도입됐다 이런 내용이겠죠. 그렇죠? 핵심적인 의미는 다 나왔잖아. 근데 구문적으로 접근해 볼게. 잘 봐. ability 주어 나왔어. was linked 동사 나왔고 전치사의 명사 나왔고 전치사의 명사 나왔고 완전 문장 다 나왔어. 우리 지난 시간에 어법 시간에 배운 거 좀 기억해 볼까? 완전한 문장 나왔지. 여기까지 완전한 문장이잖아. 그럼 뒤에 뭐 나와야 돼? 수식어 나와야 되거든. 기억나? 완수불명 기억나? 됐어? 수식어 자리야. 수식어 자리. 근데 콤마 찍혀 있지. 그렇지?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완전한 문장이 나왔는데 콤마가 찍혔어.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요 빈칸에 들어갈 거는요 진짜 웬만하면 둘 중 하나밖에 없다 생각하면 돼. 이건 좀 팁이에요. 팁. 둘 중에 하나. 이 상태. 즉 딱 요 구조죠. 요 구조. 그렇죠? 요 구조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게 딱 두 개야. 첫 번째 관계사야. 관계사.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 되냐? 계속적용법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두 번째는 분사구문이야. 되냐? 근데 이 두 개가 왜 가능하냐면 둘이 의미가 똑같아요. 둘이 의미가 똑같아. 관계사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위치잖아, 그렇지?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것이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되거든. 그래서 그것이 뭐뭐하다. 분사구문 같은 경우는요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그래서 뭐뭐하다라는 해석이 있어요. 분사구문 해석 자체가. 그러면은 앞에서 주어 어쩌고저쩌고 했고 그래서 뭐뭐하다. 됐냐? 얘도 그래서 그것이 뭐뭐하다. 거의 똑같죠 해석. 됐냐?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나오는 게 가장 일반적이야. 그리고 둘 다 수식어고요. 됐냐? 그러니까 여러분 콤마 다음에 뭐가 빈칸 뚫려 있다 완전한 문장인데 아 그러면은 관계대명사나 아니 관계사나 분사구문 나오겠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그냥 기억해 두면 돼. 알겠지? ing 나오거나 which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돼. 알겠지? 여기까지 왔어? 자 근데 쓰려고 보니까 수동태랑 관계대명사를 쓰래요. 여기서 친절하게. 그럼 이제 우리 뭐 생각하면 돼? 위치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냐? 이렇게 접근해서 풀면 된다. 됐죠? 그럼 나머지는 이제 구문에 맞춰서 하면 되겠죠. 1950년대에 도입됐다라는 내용만 쓰면 되는 거겠죠. 여기서 위치가 가리킨 게 뭐겠냐? 요걸 거야, 요거. 그렇죠? 이게 1950년대에 도입이 됐다. 근데 1950년대라고 했으니까 1950년대면은 이것보다 이전이나 지금 1967년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그 이전이니까 그러니까 대과거 시제를 쓴 것뿐이에요. 됐니? 이렇게 할 수 있고 두 번째 갈게. 자 위글의 요지를 주어진 철자를 시작하는 낱말로 완성하고 요지를 한글로 해석해라. 자 뇌사는 해석 먼저 해볼게. 뇌사는 인공호흡기의 발달로 인해 새로운 사망 기준이 되었다라는 거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의 기준이라는 거는요 원래 신체가 정지해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심장이 죽어 있는 상태죠. 심장이 뛰지 않는 상태. 요게 이제 원래 그 사망의 기준이었는데 뇌가 죽어 있는 상태. 이것도 사망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게 이제 내용이 나왔었죠. 후반부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뇌사 상태가 뭐가 되었다? 기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죽음의 기준이 되었는데 새로운 죽음의 기준이 되었는데 그게 바로 뭐 때문이다? 바로 이 인공호흡기의 발달 때문이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또 짧게. 위글의 내용을 근거로 최초의 심장이식 수술을 가능하게 한 것이 당연히 인공호흡기 개발이겠죠. 이거는요. 네 번째, A가 가리키는 게 뭐냐? A는 여기 나와 있네요. The absence of all discernible central nervous system activity라고 나왔네요. 그럼 여기서 앞 내용을 봤을 때 지금 absence는 없는 거죠, 그렇죠? 식별할 수 있는 중추신경계 활동의 부재랍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식별할 수 있는 중추신경계 활동이 없는 거야. 이게 무슨 상태인데요? 뇌사 상태죠, 그렇죠? 그래서 brain death가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번. 자, 4번은 또 어떤 내용이었는가 잠깐 또 한번 상기해 볼게요. 지난번에 내용을 보시고요. 자, 학문적 언어를 일상 언어로 바꾸는 것.
이게 작가로서 필수적이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었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거를 그대로 옮겨 적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글쓰기라는 것 자체가 머릿속에 있는 거를 좀 필터링을 거쳐서 좀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더라도 잘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는 이 과정, 이게 이제 글쓰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죠. 자, 이게 4번의 전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어휘 추론 문제로 나왔어요. 1번부터 5번까지. 미리 말하면 이제 정답이 5번 complicated가 common으로 나왔는데 이 근거를 봤을 때 너의 생각을 translating 번역하는 거예요. 더 복잡한 용어, 야, 더 복잡한 걸로 바꾸면 안 되지. 글쓰기를 하는 건데 너의 생각, 여기서 너의 생각 자체가 뭐야? 이거 자체가 complicated 한 거야. 이거 자체가 네 생각이 복잡한 건데 이걸 더 복잡하게 쓰면은 글쓰기 작가로서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초반에 뭐라고 했는데 아카데믹 언어를 일상 언어로 바꾼 거잖아. 아카데믹 언어는 뭐예요? 복잡한 거죠. 일상 언어는 뭡니까? 간단한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간단한이라는 뉘앙스의 단어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 정답은 common이라고 했지만 common 말고 뭐 simple이라든가 easy라든가 이런 걸 써도 돼요. 됐어요? 다 같은 맥락이야. 같은 맥락. 됐죠? 자, 그 다음에 6번 밑줄 친 this discovery process가 의미하는 걸로 가장 적절한 거를 골라라. This discovery process, 이 발견 과정인데요. 이 발견 과정이 여기 나와 있죠. 이 문장을 한번 볼까요? What we are trying to say here.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은 is that 대점이었는데 일상 언어가 종종 중요하답니다. 뭐에 있어서? 이 발견 과정에 있어서. 이 발견 과정이 뭐였죠? 글쓰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발견 과정을 말하는 거였죠. 정답은 일단 5번이 나왔는데 5번 먼저 볼까요? Finding out what you really think about through writing. 그러니까 글쓰기를 통해서 너의 진정한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이죠. 그렇죠? 글쓰기 전에는 나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몰라. 근데 글쓰기를 하면서 나의 생각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혹시 여친 있는 사람? 과거 사냐 진짜. 그치 들어. 응. 주야 여친 없어? 없었어? 있었다 없었어? 기원아 없어? 왜? 아니 다 멀쩡하게 생겨놓고서 뭐하냐 이 자식들아. 고등학교 들어왔어요. 선재가 고등학교 들어와서 연애도 안 했어. 그렇지. 자, 피나 뭐 안 했어? 아 진짜. 여친 사귈 때 편지 써봤냐 니네? 손편지 써봤냐? 낭만이 없어 이 자식들. 아 진짜 뭐하고 사는 거야 이 자식들아. 편지 쓸 때 이 손편지를 쓸 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니네가 그 여친, 물론 구 여친들이지, 그 구 여친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막 이제 뭐 무슨 뭐 기념일이나 이럴 때 막 이렇게 막 써야지 하면서 막 온갖 생각을 하면서 썼다가 또 지웠다가 썼다가 지웠다가 이런 이제 경험들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생각하고 있는 걸 그대로 옮겨 적는다면 굳이 썼다 지웠다 할 이유가 없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왜 우리가 편지를 쓰면서 왜 썼다 지웠다 할까? 그러니까 나도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야. 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그러니까 글쓰기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렇죠? 자, 지난번에 봤던 얘기인데 어쨌든 다시 한번 상기해봤고요. 자, 오늘 할 내용이 이제 5번부터인데요. 오늘은 진짜 별로 안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제가 지난번에 좀 느낀 게 뭐냐면은 이게 지문 난이도가 조금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좀 여러분이 설명을 듣고 좀 따라오지 못할까봐 그래서 제가 좀 이런저런 설명을 좀 많이 달아놨어요. 일부러 잡서에다가. 그래서 이거를 좀 참고하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5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쪽입니다. 자, 빈칸 파트죠. 그 실제 빈칸 부분에는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색깔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여기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읽어볼게요. 여기가 없다고 생각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처음 문장 갑니다. The growing field. 자, 성장하고 있는 분야랍니다. objectives. 유전학에. 성장하고 있는 유전학 분야는 is showing us.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 뭐를? 맞죠를요. But many scientists have suspected for years. 그러니까 왓절이 그럼 여기까지겠네요.
잠깐만. 여기까지겠네 전체. 자, 그러니까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그 의구심을 가져왔었던 것이겠죠. 그렇죠? 수년 동안. 그게 바로 뭐다? 빈칸이랍니다. 됐어? 다시 한번 볼게요. 유전학,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유전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봐. 그렇죠?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유전학이 이제 이렇게 발달을 하면서 옛날부터 과학자들이 되게 궁금해해오던 게 있었대. 그게 이제 밝혀졌대. 근데 그 궁금해오던 게 뭐냐고. 그게 빈칸이라고. 됐냐? 그럼 당연히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 알 수 없죠? 그 궁금해오던 게 뭘까? 그거를 생각을 해야겠죠.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자, 다음 내용 봤을 때 This information, 이 정보는 helps us, 우리에게 뭘 도와주냐면 better understand, 더 잘 이해하게 도와준대. 뭐를? 대절을요. Genes, 유전자가 are under our control. Under our control이니까 우리의 통제 하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not something, 뭔가가 아니래. We must obey, 우리가 복종해야만 하는 무언가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도와준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단서 나왔어요. 빈칸에 대한 바로 요 부분입니다. 여기 대절 내용이죠. 요 내용. 이게 빈칸에 대한 첫 번째 단서예요. 자, 한번 가보자. 뭔지 모르겠는데 유전학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자, 근데 지금 그 초반에 도입부에서 첫 문장, 그러니까 미리 말하면 첫 문장이 주제예요. 주제. 근데 주제가 아직 뭔지 모르니까 내가 쓰진 않을게요.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유전학이라는 분야에서 과학자들이 궁금해한 게 있었대요. 궁금해한 게 있대. 그게 뭐라고? 그게 빈칸이래. 이게 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빈칸을 내가 x라고 할게. x. 뭔지 모르니까 x 값이 있어. 근데 그 x 값에 대한 이제 설명이 나오는 거야. 설명. 근데 그 설명이 뭐냐면 이제 이 유전학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 뭐다? 통제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유전학이 아니라 소리 유전자죠. 유전자 정확하게. 유전자. 야, 유전자라는 게 통제가 가능하다. 여기서 말했잖아. 내 통제 하에 있다. 이런 얘기했죠. 그리고 복종해야 하는 뭔가가 아니다라고 했죠. 복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 이게 굉장히 결정적인 말이거든. 왜 그럴까? 야, 유전자라는 걸 니네가 바꿀 수 있어? 못 바꾸잖아. 그럼 유전자라는 건 뭐예요? 통제? 불가능한 거야. 그렇잖아.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어? 유전자가 통제 가능하대. 유전자가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게 아니래요. 됐어?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뭘 생각해야 돼? 어떻게? 뭘 통해서 유전자가 통제 가능하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consider 나옵니다. 이렇게 consider, 뭐 think of, 뭐 suppose 이런 표현 나와. 생각해보자, 가정해보자, let's say, 우리 한번 말해보자. 전부 다 예시예요. 알겠죠? consider, 한번 고려해보자. identical twins, 일란성 쌍둥이에요. 동일한 쌍둥이니까 일란성 쌍둥이. But individuals. 자, 두 사람은 둘 다 are given the same genes. 똑같은 유전자를 받았죠. 이거는 뭐야? 이건 통제가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어떤 내용 나오는지 볼까요? In midlife, 중년에 one twin develops cancer. 그러니까 그 쌍둥이 한 명이 암에 걸리는데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lives a long, healthy life without cancer. 암 안 걸리고 건강한 오랫동안 건강한 삶을 산대요. 봐봐. 예시를 여기다 써요. 예시에서 지금 뭐가 나왔냐? 쌍둥이가 나왔어. 이 쌍둥이가 나왔는데 얘는 안 걸린대. 얘는 암 안 걸린대. 근데 둘은 어때요? 동일 유전자를 가지고 있대. 됐어? 야, 동일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요 놈은 안 걸리고 요 놈은 암 안 걸린대. 그러면은 얘가 암에 걸리고 얘가 암에 걸리지 않은 거는 얘 때문이 아니라는 거잖아. 그렇지? 얘들아, 유전자라는 게 상징하는 건 뭐냐면요. 좀 다른 말로 해볼게요. 이거죠. 선천성이잖아. 선천성.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유전자라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 그렇죠? 선천성을 상징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쌍둥이도요. 동일한 유전자, 그러니까 동일한 선천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요. 아니, 일란성이니까 똑같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근데 어떻게 한 놈은 안에 걸리고 어떻게 한 놈은 안에 안 걸리냐고. 그럼 이 원인은 뭐겠습니까? 이것 때문이지 않을까? 뭔가 후천적인 어떤 영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선천성이라는 거는요 결국 어떠냐면요 통제가 안 돼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잖아. 선천적인 거. 근데 후천적인 건 어때? 얘는 통제가 가능하잖아요. 얘는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잖아. 후천적인 거니까. 그럼 우리 아까 앞에서 나왔었던 통제 가능하다, 복종해야 한다, 복종해야 되는 게 아니다. 이 얘기는 결국엔 뭐에 해당하는 거야? 이 후천성에 관련된 내용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이해돼? 됐어? 이해 안 됐어? 됐냐? 지우 오케이? 오케이. 자, 다음 볼게. 그러면 이어서 설명한다. A specific gene introduces one twin. 자, 어떤 특정한 유전자가 쌍둥이 한 마리에게 instructed 했대요. 지시했답니다. 뭐 하도록? To develop cancer. 자, 여기 구문 짧지만 하나 보여줄게. 얘가 주어고 동사고 목적어고 여기가 목적격 보어야 이렇게 생긴 거거든. 근데 니네가 매번 구문 분석할 때마다 문제가 있어. 첫 번째, 일단 보어의 해석을 잘 못해. 이걸 잘 못해. 이게 첫 번째 문제야. 두 번째는 뭐냐? 목적격 보어가 뭔지를 잘 몰라. 그러니까 목적격 보어 구분을 니네가 잘 못해. 심지어 이 구분을 왜 해야 되는지도 몰라. 이런 문제가 있거든. 요거를 좀 설명해 줄게. 잠깐 봐봐. 여기 좀 지울게. 여기를 좀 지울게요. 봐봐. 내가 너네들한테 주어가 뭐냐, 목적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동사가 뭐냐 이러면은 니네가 대부분 다 대답을 할 줄 알거든. 근데 내가 보어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보충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 그럼 내가 이어서 보충 설명이 뭔데? 이러면 아무도 대답을 못해. 선재야, 보충 설명하는 게 뭔데? 보어가 보충 설명하는 거잖아. 보충 설명이 뭔데? 이러면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야. 됐어? 자, 봐봐. 정말 기본이지만 중요한 거여서. 보어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보충 설명하는 거잖아. 근데 보충 설명이 뭐냐면요, 쉽게 말할게요.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상태. 이게 핵심이거든. 상태? 더 쉽게 말할게. She is pretty. 그녀가 예쁘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는 그녀가 예쁜 상태라는 뜻이야. She is a student. 그녀가 학생이라죠? 그녀가 학생인 상태라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보어의 기본은요, 상태를 말하는 거야. 주어 또는 목적어의 상태가 이러하다. 이게 보어거든. 됐어? 자, 그럼 여기서 보어에 대한 거 첫 번째 알았어. 두 번째, 목적격 보어. 이 목적격 보어를 구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얘가 목적격 보어냐 아니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져요. 아예 해석이 달라져. 됐어? 내용이 달라져. 그래서 목적격 보어가 맞는지 아닌지를 구분해야 되는 거야. 내용 때문에. 자, 이게 목적격 보어를 구분해야 되는 당위성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그럼 두 번째,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거, 주어, 동사, 목적어의 투부정사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 그럼 우리가 구문 분석할 때 언제는 얘가 목적격 보어래, 근데 언제는 얘가 부사 수식어래. 이럴 적 있지 않냐? 그럼 얘가 목적격 보어인지 부사인지 헷갈리는 거야. 그리고 솔직히 이걸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 거야. 자, 그걸 봐봐. 다시 써볼게.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잘 봐. 얘가 목적격 보어라면요, 이놈의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 이놈의 상태가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격 보어일 때는 이 둘이 주어, 동사, 관계가 돼요. 됐어? 이걸 우리가 좀 어렵게 주술관계라고 말해요. 주술관계. 그러니까 이 둘을 해석할 때는요, 주어, 동사처럼 해석하는 거예요. 됐어? 주어, 동사처럼. 근데 만약에 이 투부정사가 부사야, 부사. 부사면요, 당연히 이 둘이 주어, 동사 관계가 아니에요. 됐어? 그럼 이 투부정사의 주어는 누가 되냐면 요 놈이 돼요. 됐어? 얘가 아니라 얘가 된다고. 봐봐.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목적격 보일 때는 얘가 뭐뭐 한다 이렇게 해석이 돼. 됐어? 근데 얘가 만약에 목적격 보가 아니라 부사야. 그럼 어떻게 해석이 되냐? 얘가 뭐뭐 한다가 아니라 얘가 뭐뭐 한다가 돼버려요. 됐어요? 야, 목적어가 뭐뭐 한다랑 주어가 뭐뭐 한다랑 어떻게 해석이 똑같아요? 말이 안 되잖아. 아예 다른 내용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구분을 해야 되는 거야. 이해됐냐? 그럼 돌아가 볼게. 쌤이 여기 목적격 보어라 썼거든? 그럼 니네가 한번 봐봐. 얘가 뭐뭐 한다, 뭐뭐를, 얘를 목적어처럼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라고. 이게 성립하면 목적격 보어야. 이게 성립 안 해. 그러면 부사예요. 됐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봐봐.
쌍둥이 한 놈이 암에 걸린다. 말 되죠? 그러니까 목적격 보호인 거야. 만약에 이 놈이 부사라면은 이 놈이 주어라고 했죠. 얘가 아니라 유전자가 암에 걸린다. 무슨 유전자가 암에 걸려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둘이 주어 동사 관계가 아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야. 됐냐? 이렇게 구분하는 거라고. 아시겠죠? 목적격 보호냐 아니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내가 설명한 거다. 알았지? 정말 기본적인 구문이지만 이거 고3 애들도 잘 모르는 애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설명한 거야. 알겠니? 다시 한다. 다시. 자, 갈게요. 특정 유전자가 쌍둥이 한 명이 암에 걸리게 지시했대요. 근데 나머지 한 놈에게 있어서는요, 똑같은 유전자가 시작하지 않았대. 그 질병을요. 됐어? 아까 전에 뭐 했었어? A, B 쌍둥이 있었잖아. 그치? 근데 얘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있고 얘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있어. 근데 이 유전자는 똑같잖아. 근데 얘는 암에 걸리겠고 얘는 암에 안 걸리겠다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아직도 이 X가 뭔지 안 나왔어요. 아직도. 그쵸? 그러니까 유전자가 통제 가능하다는 말은 나왔는데 뭐가 통제가 가능한지, 뭘 통해서 통제가 가능한지는 안 나왔다고. 그게 뭐야? X 값이야. 무엇을 통해 유전자 통제가 가능하냐? 이게 X 값인 거야. 됐어? 그럼 우리는 이제 뭘 찾아야 돼? 이 무엇을 찾아야 돼. 무엇. 됐냐? 이거 찾으면 답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왔어? 자, 가볼게. One possibility. 자, 한 가지 가능성이래. 지금 위에서 뭐 말했어? 둘이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한 놈은 안 걸리고 한 놈은 안 걸렸대. 근데 아니 어떻게 이놈이 가진 둘의 유전자가 똑같은데 얘는 안 걸리게 하고 얘는 암에 안 걸리게 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야. 그래서 한 가지 가능성 얘기하잖아. 그럼 이제 뭐야? 여기에서 X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야. 되냐? 한번 볼게요. 한 가지 가능성이 대절이래. The healthy twin. 자, 그 건강한 쌍둥이는요, have a diet래. 나왔다. 자, 이게 바로 이 글의 마스터키예요. 마스터키. 다이어트. 뭡니까? 식단. 왜냐? 식단을 가지고 있었대. 건강한 애는 식단을 가지고 있었대. 어떤 식단을? That turned off the cancer gene 이라고 나왔네요. 그 암 유전자를 꺼버리는 거야. 됐어? 암 유전자를 꺼버린다는 건 뭐야? 암 유전자를 활성화시키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 식단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same gene, 즉 그 똑같은 유전자인데요. 그 유전자가 어떤 유전자냐면 that instructed the other person to get sick 이라고 나와 있죠. 얘가 이렇게 수식하는 거거든. 그 다른 사람, 야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은 안 걸린 사람이야, 암 안 걸린 사람이야? 어려운 질문인가? 암 걸린 사람이야, 안 걸린 사람. 됐어? 그러니까 안 걸린 사람이 아프게 지시한 똑같은 유전자라고. 됐어? 근데 그 유전자를 활성화시키지 못하게 하는 뭘 가지고 있었다? 식단을 가지고 있었다고. 식단. 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야. 얘네들은 둘 다 암에 걸리게 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어. 근데 얘는 그 기능을 차단해버리는 식단을 가지고 있었고 얘는 그 식단을 안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얘는 원래 암에 걸려야 되거든. 근데 얘는 식단 때문에 암이 안 걸려. 차단된 거야. 그래서 얘는 건강하게 살았어. 근데 얘는 그 식단을 안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차단이 안 된 거야. 그러면은 둘 다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결과가 달랐죠. 통제했죠. 뭘로? 식단으로. 됐냐? 그럼 결국에는 식단을 통해 유전자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네요. 이게 바로 뭐야? 빈칸에 들어갈 정답이 되는 거예요. 됐냐? 이렇게 일단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 결정적인 단서가 나왔는데 일단 마지막까지 읽어볼게. For many years, 수년 동안 과학자들이 인정해왔대요. 야, 과학자들 얘기 다시 나왔네? 아까 여기서 뭐라고 했어? 과학자들이 궁금했대잖아. 그렇잖아. 지금 결정적인 얘기했죠. 식단 얘기했죠. 근데 과학자 얘기 다시 나왔죠. 그러면은 이제 아까 초반에 나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 거죠. 자, 봐봐. 과학자들은요, 뭘 인정해왔냐면 다른 환경적 요인들, 예를 들면은 chemical toxin, 그러니까 화학적 독소 같은 거. 예를 들면 뭡니까? 담배 같은 거요. 이런 거와 같은 다른 환경적 요소가요, can contribute, 뭔가에 기여한답니다. cancer,
암에 기여한다라는 것을 인정해봤다는 거죠. 뭘 통해서요? 그 유전자에 대한 그들의 작용을 통해서요. 됐어? 이건 너무나 뻔한 얘기죠, 그렇죠? 뭐 담배 같은 거 피우면 당연히 이제 담배 같은 게 이제 뭡니까? 다른 외부적 환경 요소잖아요. 여기서 다른 환경적 요소라는 게 뭡니까? 후천적인 거 말하는 거야. 후천적인 거, 선천적인 게 아닌 거. 됐어? 얘네가 암의 발생에 영향을 끼치잖아. 그거를 과학자들이 인정해 왔잖아요. 당연한 거니까. 근데 the notion that food has a specific influence on gene expression. 자, 여기까지가 본격이고요. 음식이 그 유전자 발생에 특정한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 음식이 유전자 발생에 영향을 끼친대요. 이게 뭔데요? 이거 아니야? 이거. 이 음식을 먹으면은 이 암을 발생시키는 유전자가 활성화가 된다, 안 된다. 음식이 결정하는 거죠. 식단. 아까 나왔죠. 그렇죠? 이러한 사상은 is relatively new. 상대적으로 새롭다는 거야. 그래서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요. 봐봐. 아까 초반에 나왔던 내용 잘 생각해봐. 초반에 뭐라고 해서 과학자들이 유전학 분야에서 과학자들이 궁금해온 게 있었어. 그게 바로 뭐다? 식단을 조절하면은 유전자 통제가 가능한가? 이걸 궁금해왔던 거야. 됐어? 그 기존에 있었던 거, 그 기존에는 뭐냐면요. 기존에는 환경 요인들이 있죠. 이런 거, 담배 같은 거. 이런 환경 요인은 유전자에 영향을 준다? 이거는 오케이. 이거는 너무 뻔한 말. 식단이 유전자에 영향을 준다? 잘 모르겠네? 이랬었다고 원래는. 이랬었는데 근데 첫 문장에서 뭐라고 했어? 최근에 연구를 통해서 그게 밝혀졌다라는 내용이 나왔었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뭡니까? 식단이라는 게 영향을 주는구나. 유전자를 통제할 수 있는 영향을 주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빈칸에 들어갈 건 뭐다? 식단을 통해 유전자 통제가 가능하다. 정답 몇 번일까? 맞습니다. 5번입니다. 5번. 자, 나머지 보기를 한번 볼게요. 1번부터. Identical twins have the same genetic makeup. 일란성 쌍둥이는 똑같은 유전적 구성을 지닌다. 이거를 과학자들이 궁금해한다고? 아니겠죠? 2번. Our preference for food is influenced by genes. 음식에 대한 우리의 선호도는 유전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어떤 음식을 좋아하냐 마냐 이거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음식에 대한 선호도 얘기가 아니죠. 2번 땡. 3번은 Balanced diet is essential for our mental health. 균형 잡힌 식단이 우리의 정신 건강에 필수적이다. 균형 잡힌 식단? 여기까지는 오케이인데 정신 건강이랑은 지금 상관이 없죠. 이 내용은요. 그렇죠? 4번은 Genetic engineering can cure some fatal disease. 유전공학은 일부 치명적인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질병 치료와도 역시나 연관이 없죠. 식단이 지금 유전자 통제가 가능하냐 이거니까요. 마지막 5번 보자면 Foods can immediately influence the genetic blueprint. 이 blueprint가 뭐냐면 청사진이라는 뜻이거든. 청사진? 청사진이 혹시 뭔지 알아? 청사진이라는 말이 뭔지 알아? 몰라? 좀 청사진의 동의어 쉽게 말하면 설계도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설계도 되냐?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음식이 즉각적으로 유전자 청사진, 그러니까 유전자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맞잖아요. 식단이 유전자 통제에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됐어? 그래서 정답 5번만 됐냐? 자, 그래서 그 우리 빈칸 부분 보기 좀 볼게요. 잠깐만. 너네 숙제로 해온 거. 자, 여기서 이제 수정 보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전학 분야가 유전자가 질병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환경이 유전자에 작용을 해서 질병을 불러올 수 있다라는 것을 밝혀낸 거고요. 예를 들자면 쌍둥이 중 한 명이 암에 걸리고 다른 한 명이 안 걸렸어. 그러면 건강한 쌍둥이는 암 유전자를 중단시키는 식사를 한 거고요. 따라서 음식은 유전자 청사진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됐죠? 이게 이거의 전반적인 내용.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이 요 5번 문제를 통해서 좀 아셨으면 좋겠는 게 일단 초반에 유전학이라는 이제 소재를 통해서 일단 이 과학자들이 궁금해하는 x 값이 무엇일까? 그 다음 문장을 통해서 뭘 통해서 유전자 통제가 가능한가라는 것을 다음 문장에서 우리가 요 단서를 얻었고 그 다음에
이 무엇이라는 걸 밝혀내기 위해서 쭉 읽다가 이제 중후반부에 식단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요 과정을 여러분이 볼 수 있었는가 요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글을 봤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6번 보도록 할게요. 6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어휘 추론 문제인데요. 자, 어휘 추론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휘 추론에 대한 풀이법이 있거든요. 그 풀이법을 제가 설명해주고 쉬는 시간을 좀 줄게요. 그 거기 너네 필기해야 되는 안에다가 필기 좀 해봅시다. 풀이 조건이라고 해요. 풀이 조건. 그러니까 풀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야 된다 이런 뜻이야. 어휘 문제를 풀려면 우리 내신에서 어휘 문제 뭐 거의 최소 2개는 나오죠. 막 많게는 4개까지 나오고요. 자, 어휘 문제를 풀려면요, 너네는 3가지를 알아야 돼요. 3가지. 셋 중에 하나라도 모르면 100%로 풀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주제를 알아야 돼요. 왜 주제를 알아야 되는지 알아요? 어휘를 밑줄 칠 때 아무데나 밑줄을 치는 게 아니야. 주제와 관련 있는 어휘에만 밑줄을 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제를 모르면 풀 수가 없어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이제 밑줄 친 어휘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밑줄 어휘의 의미.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단어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풀 거야? 그렇죠? 이건 당연한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밑줄이 포함된 문장의 맥락이에요. 좀 말이 좀 길죠? 밑줄이 포함된 문장의 맥락, 이거를 봐야 됩니다. 이게 돼야만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요. 보통 학년이나 레벨이 낮을 때는 1번이나 2번으로 조집니다. 근데 학년이 올라가고 레벨이 올라갈수록 3번으로 조져요. 3번으로. 보통 고2 2학기 이상이면요, 다 어휘 추론 문제의 의도는 3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부 다. 이거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얘네는 기본값인 거야. 얘네는 기본값이고, 너 이거 할 수 있어를 물어보는 게 어휘 추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문이 이렇게 있어. 근데 만약에 이 글의 주제가 A가 좋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A가 좋다. A의 프라임은 안 좋다. 이런 내용이라고 쳐볼게요. 만약에 글의 주제가 이렇게 쳤을 때, 그럼 만약에 밑줄 치고 여기 3번 이렇게 나왔어. 어쩌고저쩌고 이제 어떤 단어가 나왔다고 쳐볼게. 이렇게 써볼게. 다시. 예를 들어서 주어 자리에 A가 나왔다고 쳐볼게. A가 쭉 나왔어. 여기에 not이 나왔어. not이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나오다가 동그라미 3번 하고 여기에 네거티브 딱 하고 나왔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는 거야. 학교에서 내는 게.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어떻게 낚시를 당하냐면 일단 앞부분을 통해서 A가 좋다까지 우리가 파악을 했거든. 근데 주어가 A인데 네거티브가 있잖아. 그럼 이거 틀렸네 해갖고 니네가 답을 골라버린단 말이야. 근데 뭐가 있어? not이 있잖아. 그치? 그럼 부정적인 게 아니라니까 플러스가 되죠. 그럼 A가 플러스라니까 결국에 3번은 흐름상 적절한 거. 됐냐? 이런 식으로 내는 거라고. 이게 내신 스타일이라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어휘 추론을 풀 때는요, 주제를 파악하고 밑줄 어휘 의미 파악하고 이건 기본이라고. 이건 기본. 물론 내신에서는요, 학교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이거를요 예로 조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로 조지는 걸 가장 좋아하는 학교가 두 학교가 있습니다. 어디냐? 저동고랑 대화고예요. 보통 두 학교가 이걸로 조지는 걸 좀 좋아해요. 안국고의 경우에는 1학년, 2학년은 보통 이걸로 좀 조집니다. 됐어요?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가 어휘 추론을 풀 때의 기본은 뭐냐면요, 이거야. 3번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가. 알겠니? 이게 어휘 추론 풀이 좋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잠깐 쉬었다 이어갈게요. 자, 다음 보자. 6번 봐야지, 6번. 됐어? 정신을 차렸어? 바로 간다. 6번. 자, 보겠습니다. 소재를 내가 써놨어요. 아까 5번도 사실 써놨었는데 6번. 갑작스러운 성공의 위험성. 딱 봐도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죠?
비교해서 수정 보완하면 돼. 갑작스러운 성공의 위험성이야. 이 글의 소재는. 자, 첫 문장 바로 읽어볼게요. Sudden success. 갑작스러운 성공 또는 winnings. 뭔가 이기는 거죠. 상금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Can be very dangerous. 아주 위험할 수 있대요. 바로 나왔네. 그쵸?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갑작스러운 성공이나 상금이 위험할 수 있대요. 왜 위험할 것 같아요? 그냥 상식적으로.